안녕하세요. 갑자기 막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쑤셔서 이거 혹시 독감인가? 하고 가슴 철렁 내려앉았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우리 아이가 아프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B형 독감의 증상이 뭔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헷갈리는 거 언제까지 쉬어야 하나? 이 격리 기준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다들 당황하시는 거죠. 아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쌩쌩하게 잘 돌던 아이가 갑자기 39도를 넘나드는 불덩이가 되어 있으면 이게 그냥 감기야? 아니면 독감이야?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늘 제 설명 끝까지 들으시면 그 궁금증 확실하게 풀릴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도대체 독감이랑 감기는 뭐가 다른 걸까요? 이 결정적인 차이점 지금부터 딱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몇 가지만 아시면 앞으로는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속도입니다. 갑작스럼. 감기는 보통 며칠에 걸쳐서 으슬으슬 춥고 콧물이 훌쩍 나면서 서서히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독감은요, 마치 누가 전등 스위치를 탁 켜듯이 나 지금부터 앞이다 라고 온몸으로 느끼게 될 만큼 갑자기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시작됩니다. 이 속도 차이가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신호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죠? 독감의 가장 큰 특징, 바로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 그리고 여기에 마치 누가 나를 두들겨 팬 것처럼 아픈 심한 근육통이 함께 온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감기는 주로 콧물, 기침, 재채기 같은 호흡기 증상이 먼저 나타나죠. 갑작스러운 고열과 심한 근육통, 이 조합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 B형 독감의 증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또는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증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B형 독감을 가장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신호입니다. 첫째, 해열제를 먹어도 잘 안 떨어지는 고열. 둘째, 온몸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근육통. 그리고 셋째, 정말 침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피로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왔다면 이건 단순 감기라기보다는 독감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B형 독감 증상은 보통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흔히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기침이나 목 아픔 같은 증상들은 오히려 3일차쯤 지나서야 슬슬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열나고 온몸이 아픈 이런 전신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B형 독감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B형 독감은 A형 독감에 비해서 복통이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열나면서 배 아프다고 하면 장염인가? 하고 오해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하지만 이때 심한 몸살 기운이 함께 있다면 이건 장염이 아니라 독감일 수 있다는 걸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증상을 확인했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치료에 대해 알아봐야죠. 독감 치료에는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감 치료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 바로 48시간입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딱 48시간, 이 안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치료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핵심 비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먹자마자 바이러스를 확 없애버리는 그런 마법 같은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이러스가 막 증식하면서 더 퍼져나가려는 걸 잠깐 멈춰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이러스가 이미 온몸에 다 퍼진 다음엔 효과가 좀 덜하겠죠? 그래서 아직 바이러스가 기세등등해지기 전인 48시간 안에 딱 먹어줘야 효과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세요. 타미플루 먹였는데 왜 열이 바로 안 떨어지죠? 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을 먹기 시작했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고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행동 계획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증상이 시작됐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난 뒤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독감 확진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약을 먹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증상이 좀 괜찮아졌다고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돼요. 처방받은 5일치는 반드시 끝까지 다 드셔야 재발도 막고 내성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치료만큼이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다시 학교나 회사에 나가도 되는 건가요? 이 격리해제 기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고민일 거예요. 아이 열이 딱 내리면 일단 한시름 놓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학교에 보내도 다른 친구들한테 옮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시죠?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해열제 없이 24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약을 먹어서 억지로 열을 떨어뜨린 건 진짜로 병이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약 기운 때문인 거죠. 진짜 해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드디어 바이러스를 이겨내서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 열이 안 나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꼬박 24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이제 전염력이 많이 줄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현재 독감은 코로나19처럼 법적으로 무조건 격리해야 한다 이런 의무 질환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해열 후 24시간 규칙을 지켜주는 건 나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중요한 배려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열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독감을 한번 심하게 앓고 난 뒤에도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들이 몇 가지 남아 있어요. 독감을 앓고 나서도 마른 기침이나 피로감이 생각보다 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기침은 2에서 3주, 피로감도 한 1, 2주 정도요. 이건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손상된 부분들을 회복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면서 영양 섭취를 잘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위험 신호예요. 예를 들어서 열이 다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오른다거나 숨쉬기 힘들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면 이건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인이거든요. 이럴 땐 즉시 다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B형 독감을 앓고 난 뒤에 드물지만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횡문근 융해증입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녹아내리는 병인데요. 아이가 갑자기 자리가 너무 아프다고 걷지를 못하거나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아주 진한 갈색으로 나온다면 절대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건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이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갑작스런 고열과 온몸을 두들겨 맞는 듯한 근육통, B형 독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심된다면 24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해서 48시간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 나은 후에는 해열제 없이 24시간 규칙을 꼭 지켜주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독감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 더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관련 자료 링크들을 쭉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저는 더 유익하고 명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